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인권을 단합한 군부 독재의 상징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난 23일 오전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이요 33년 전에 전 씨가 백담사로 들어간 날이라고 하는데요. 향년 90세로 일기를 마쳤습니다. 전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12.6 이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체육관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올랐죠.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씨는요, 굴곡 많은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군부 독재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일반인을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한 삼청교육대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무치사 사건의 이한열 군 사망 사건까지 이 신군부 철권 통치의 시간이었고 60 민주 항쟁을 부른 도화선이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과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지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전 씨는 5살 때 합천에서 대구로 이사를 해서 대구 공업중 그리고 대구 공고를 다녔습니다.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요. 또 건강이 악화하기 전까지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구 공고 홈페이지에도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총 동창회도 분향소 설치 여부를 논의를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아까 사죄 없이 떠났다 이런 데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역에서도 죽음을 보는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애도보다는 아직도 많은 분노를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양반이 저지른 이 일이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요,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법정 공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 1심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검찰과 전 씨가 모두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선고를 직전에 뒀는데 이 피고인의 사망으로 사법 단죄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2023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진상규명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납 추징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29만 원밖에 없다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 차명이나 은닉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을 거다라는 게 국민적인 의심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밝히고 추징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빈소 앞에서 여러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여러 행태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과가 우리 사회를 지금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18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 전 그리고 당일이면 온 나라가 정말 예민해지는데요. 대구의 한 고사장에서 이 감독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능 시험 다음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구의 한 고사장에서 1교시 감독관 때문에 시험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선택 과목부터 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공통 과목부터 풀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오셔서 강제로 시험지를 선택 과목 쪽으로 넘겼다가 이게 착오가 있어서 다시 공통 과목으로 풀어도 된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사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자기만의 문제 푸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방해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은요 당시 상황을 사실로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없다면서 해당 수험생이 대입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감독관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고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가리기가 어렵고 감독관에 대한 징계나 처벌 규정도 없는데요. 대구시 교육청 관계
피해자는 감독관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만 나와 있지 어겼을 경우에 처벌사항은 없다면서요. 이 처벌을 규정해 놓으면 감독관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관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출제 오류에 관한 건 빼고 이 감독관 관련한 사례만 좀 보면요. 지난 2015년에는요. 감독관의 착각으로 한 수험생이 시계를 빼앗겨서 시계 없이 내내 시험을 치렀고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요. 감독관 실수로 30초 늦게 시험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례는 소송 끝에 국가가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감독관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법원은요. 공무원 개인은 직무 수행 중 고의, 중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판례에 따라서 감독관을 하다가 일으킨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과 등교 시간이 조정이 되고 비행기를 띄우지 않을 정도로 온 나라가 조심하고 또 신경 쓰는 날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 아니겠습니까? 이 수시 내신도 중요하지만요. 아직도 10여 년을 준비한 수능 시험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작은 오류, 실수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수험생들의 기나긴 준비 시간이 감독관의 하루와 같을까요? 입시 제도만큼 복잡해지는 게 시험 규정이거든요. 감독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기 때문에 네.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더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힘들게 하는군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개인 그리고 언론사, 정치권 다 다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 7천 명이 내고 세액 규모는 5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42% 28만 명 그리고 고지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시세와 괴리가 있는 공시가격을 지금 현실화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서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서 이 대상과 액수가 늘 것이라는 전망은 전부터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종부세 부작용이나 종부세의 문제점 지적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집값 그리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었다, 쇼크다, 폭탄이다 이런 헤드라인을 단 보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국민 2%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한 경제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유는요. 종부세 부담이 결국은 세입자의 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전월세 임대료가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의 입장을 담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도 실수요자인데 종부세만 1,000만 원 넘게 내야 한다. 정부 설명과는 다르게 체감이 다르다 이런 비판과 함께요.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납부 유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종부세 고지받은 대상자들 그리고 액수 자체가 조금 올라갔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네. 이걸 두고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다른 보도들도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중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잖아요. 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지만요.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89%는 대부분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줄었다는 겁니다. 과세 기준선이요.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완화된 데다가 이 고령자, 장기 보유자 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80%까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과 통계는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 이렇게 거둔 세금이 지자체로 이전이 돼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런 취지보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앞설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 해마다 종부세가 고지되는 이맘때쯤이면 이런 보도, 이런 논쟁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언론도 정치권도 이 선동 대신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고쳐보자, 이런 좀 차분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부세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억울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일단 강력 사건에서 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인을 두고서야 다양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아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이 여성이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는데 경찰이 제때 정확한 장소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요, 인천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서요, 피해자 1명이 중태에 빠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신고가 앞서 있었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을 때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또 교육이 좀 덜 됐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역영무용론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너무 아니 같다는 얘기도 있죠. 이 신병 보호용 스마트워치는요, 비상 버튼을 누르면 착용자 위치를 112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관할서를 벗어날 경우에 앱 활용이 안 되고요. 기지국 중심으로 이게 운용이 되다 보니까 위치 확인 소요 시간도 길고 실제 위치와 오차도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GPS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아직 경찰이 시범 운영 중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현장에서 여자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보도에 야당까지 나서서 역영 무용론을 부채질했는데요. 현장 이탈은 현장에 있었던 남성 경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언론이 조금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지 않았나, 이런 싶은 대목도 있습니다. 이 성별 갈라치기보다요, 여성 순경이 이 초임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고도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테이저건 같은 대응 장비를 쓰는데 소극적인 점, 이런 점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경찰관 교육과 훈련이 좀 더 개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